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급락세를 딛고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33% 상승한 24,912.7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74% 오른 2,695.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13% 높은 7,115.8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소비자들의 강한 수요로 수입이 크게 늘어 2008년 10월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5.3% 확대된 53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520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채용 공고는 581만 1000명으로 전월 대비 16만 7천 명 줄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7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올해 채용 공고 수준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고용은 전월에서 5만 명 줄어든 548만 8천 명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달 523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2% 떨어진 63달러 3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유가도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강세가 지속하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33%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장중 등락폭이 1000포인트를 넘나드는 일일 변동폭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에 증시 움직임 전문가 의견 들을 텐데요. 업종별로는 소재와 기술 업종이 2%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전일 미국 증시 급락 여파가 국내 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증시가 4.7% 빠졌고 홍콩 증시도 5%대 급락이 있었는데요. 한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충격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연속 1%대 조정을 받았지만 장중에 5%나 급락했던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본격적인 약세장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7일입니다. 수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쇼크가 글로벌 증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간밤에 마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안도감이 생긴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고요. 또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금 좀 점진적인 그런 어떤 그 가능성 내지는 기대감에 힘이 실리면서 시장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어제였죠. 5일 파월 새로운 신임 연준 의장 부임과 함께 사실상 시장 조금 좀 금리 인상이 속도를 낼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조금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끝난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근데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을 간밤에 조금 좀 반등 국면으로 돌려놨었던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상 미국 시장 조금 좀 장 초반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다시 하락 반전을 했다가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요소는 바로 테더 코인 관련 그런 청문회. 무리 없이 끝났다라는 부분. 우리 시간으로 약 한 밤 새벽 12시경부터 시작된 테더 청문회. 이 부분이 한 1시 반경 정도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 속에서 무리가 없이 일단 규제를 조금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크게 잡혀가면서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가상통화 가격들도 다시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테더 청문회가 결국 말씀을 드리면 시장 내에 좀 우려감으로 다가왔었던 거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시장 내 거품이 조금은 좀 잔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급등락 쪽보다는 그리고 거품의 급격한 해소보다는 거품의 완만한 해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가상화폐를 비롯해서 그리고 PER을 비롯한 전반적인 매우 이상적인 고평가를 받고 있는 고성장주 대열에 끼어 있는 종목들은 서서히 그 관심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성장주, 소위 말하는 고PR주들은 어찌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고요. 금리 인상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 일단은 PR 중심으로 다시금 재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어제 미국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제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바로 경기 민감 소재 업종이었습니다. 왜 소재 업종이 상승을 하고 할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결국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배경이 결국은 물가의 상승이다라는 부분. 금리 인상의 우려감 확산의 핵심 배경이 결국 고용 개선이라는 부분과 이 고용 개선과 물가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관심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FOMC의 핵심적인 중간 목표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고용이 빨리 개선되어야겠다라는 목표가 한 가지 있었고요.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었던 것이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 개선과 물가 상승이 부담스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시장 내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경기 개선이라는 바로 그 중심점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개선의 방향, 이런 부분 맞물리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1.5조 달러에 달하는, 이게 원래는 1.7조 달러 규모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1.5조 달러 규모로 조금 좀 축소된 바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구체안을 12일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 내 가세를 해대면서 결국은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관심이 미국 시장에서 불러일으켜졌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 내 변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과 동행하는 어떤 그 편승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걸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테더 청문회의 결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 내 어떤 그 거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거품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고 PER 관련주는 조금 좀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야 된다라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중국과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2, 3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소위 말하는 비이성적인 과열 국면이 나왔었던 바이오 헬스케어, 기회가 될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의 관심을 성장주 중심에서 밸류에이션, 가치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중국 소비주 관심으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 정책 수혜 업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투자 전략 조금씩 수정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상 시기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환율 시장의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열흘 만에 33원이나 올랐고요. 원엔 환율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님? 예, 최근에 이제 달러의 강세가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러의 강세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달러 강세와 함께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라고 여겨지는 엔화 가격의 급등이 최근 얼마 전 저점이 불과 얼마 전 저점이 원엔 환율의 저점이 94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2원, 1,003원까지, 자칫 잘못하면 1,010원까지도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은 달러화의 수요 증가가 엔화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공교롭게도요, 일본 정부 역시 국채 매입을 축소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서서히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미국과 함께 통화 긴축 기조를 같이 가져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시장 내 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엔고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사실상 우리 시장의 움직임보다 미국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 변동폭이 훨씬 더 5% 이상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은 그래도 계속되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본 역시 통화 긴축으로 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니케이 지수 오히려 우리 시장,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되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의 배경에는 통화 긴축,
이라는 어떤 그 큰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엔화의 평가 절상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고에 따른 산업별 수출 경쟁력. 결국은 계속해서 눌림목을 받았었죠. 기계업종과 자동차 업종. 저 상황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 업종 그 어떤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사실상 시장 내에서 어제 상대적인 타업종 대비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 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환율에 따른 시장 변화 가능성도 시장 내에서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저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리고 친환경, 소위 말하는 전기 자동차랄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랄지 앞으로 최근 이제 그 한미일 미세먼지 방지 협약도 지금 현재 조만간 도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더 나아가선 평창올림픽에서 초선을 보이게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마도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서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인상 동행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조언을 하셨고요.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고 PER과 고 성장주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예, 이 부분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기를 확실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통화라는 부분이 결국 시장 내에 어마어마한 어떤 레슨, 교훈을 주었다라는 부분. 거품은 금방 거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 일부 바이오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으로 소위 말하는 고 PER 거품 논란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면서 동시에 PER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 내에서 재정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내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여부 세 차례 이미 연기된 바가 있는데요. 다시금 이제 시장 내에 관심의 핵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우려감을 줄 수도 있는 미국 연방 예산안 통과 여부. 사실상 하원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상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상원 쪽에서 과연 그 다카라는 부분과 과연 이 연방 예산안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이 부분에 양보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에서 일정 부분 다카와 관련해서 양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앞으로 우려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따라서요, 전체적인 그림은 오히려 미국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당분간의 시장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시장의 호재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중국.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반등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중국의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학업종, 정유업종, 철강업종 그리고 비철금속 원자재까지 관심을 분명히 가져나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PER이 좀 낮은 업종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적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계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4차 산업, 그리고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화장품이랄지 호텔이랄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책 수혜주에는 블록체인이랄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고 PR, 너무 PR이 높은 종목은 피할 때가 분명히 우리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통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라는 부분, 시장 내 계속 이 부분은 당분간 한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감지하시고요. 절대 PR이 높은 주식 쫓아가시는 그런 전략은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 국내 증시 지금 조정장이냐 아니면 단순한 하락 쪽으로 가는 거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일단 변동성이 계속 당분간은 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여부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시장의 그 핵심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와중에 가상통화 관련된 어떤 그 버블 논란이 조금씩 잠재워져 가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우리 시장 내에서 고평가주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이 되면서 그 거품이 서서히 거쳐가는 과정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결국은 PR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리고 성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4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그 부분은 결국은 FOMC가 우리 시장 내 그 해답,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가 우리 시장 내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가장 강조했었던 이번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의 개선과 물가의 상승이었습니다. 과거 물가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가질 정도로 그만큼 물가 상승을 기대했었던 FOMC, 이제는 물가 상승에 자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경기가 후행하지 않고 개선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인식 내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갑자기 죽을 것이냐?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장이 급속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팽창이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만큼 경기 개선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절대 힘들어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좀 여유로운 관점에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근데 다만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는 분명하게 나누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는 사소간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금리 인상기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지, 방향성의 중심점에 서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약세장으로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겠지만 조정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접근법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어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나 급락을 했다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이냐 하락장으로 가는 거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 우선은 저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그냥 잠시 조정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정에도 뭐 시간 조정과 뭐 가격 조정이 있는데 이번에 좀 가격 조정까지 한꺼번에 나와서 조금은 속상한 모습이 있었지만 어제 시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후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쪽으로 좀 많이 돌기까지도 코스닥 시장이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 대외적으로 좀 낙폭이 좀 많이 컸었는데 사실은 삼성이라는 이런 이벤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면서 이 낙폭을 많이 줄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서 10년물이 2.8이 넘어가 버리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 즉 자산이 위험자산 쪽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다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의 먹구름이 시작이 됐고 그제 미국 같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매매였습니다. 거의 600포인트가 넘게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주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받아주는 사람가 전혀 없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 그것 때문에 장중에 마이너스 15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좀 좁혀주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이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바로 이렇게 되니까 미국 백악관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야, 이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FED 쪽에서 실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두 가지 요건, 바로 고용과 물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용은 이미 사실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상태였었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해서 저물가 상태였다 보니까 금리를 좀 서서히 움직였었다. 근데 너무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도 올라오는 거다라고 이제 인식이 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것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고점을 이미 한번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다시 우상향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적당한 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물론 당분간은 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있었던 이런 미국 같은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마이너스 500에서 결국 플러스 500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점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는 이런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각국의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이런 정책 이반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가장 시장에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연준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긴 했지만 분명히 이런 게 계속이 된다면 계속해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서서히 올리겠다. 지금 4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번 올리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우리 시장에 아마 시그널을 좀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각국 금융기관이나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차장님? 자, 우선은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미래에 정말 계속해서 써야 되는 기술인 것도 분명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물음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이런 코인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700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앞에 600만 원대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 즉 2,7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건 정말 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악재만 계속해서 돌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중국 정부가 해외 거래까지 이제는 규제를 해버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도 카드 거래를 중단시키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좀 완전히 하락 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뭐 40~50%까지 오늘 높게 거래가 됐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히려 김치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을 정도로 해외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가 너무 빠르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인 시장은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매번 올라오면서 우상향이 되면서 계속 이러한 현상을 계속해서 여러 번 겪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미래에는 분명히 써야 되는 기술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태생부터 사실은 조금 한쪽에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너무 많은 이런 코인들을 가져가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도 정부나 이렇게 그런 은행들에서 아마 중앙은행에서 아마도 처음부터 조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시키는 이런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만들면서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이런 것만 없다면 분명히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코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사용을 하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거 물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거기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미래로 가면 조금씩 다시금 좋아지는 모습은 나올 수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시장 이전 상장이 확정되면서 이후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급 공백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향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낙수 효과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 이런 금액 자체가 워낙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정하는 이런 금액 자체가 3조 7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25% 가까이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절대 다수가 셀트리온을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규모로는 거의 9,200억 가까이가 지금 현재 셀트리온에 지금 현재 목이 메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 물량이 분명히 다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이런 추적 자금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40조에서 60조입니다. 거의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되는 이런 추정 자금 금액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한테 추적이 되는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 가까이 되는 규모다라는 거. 분명히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런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낙수 효과라는 얘기는 바로 이 9,200억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었던 9,200억이 이제 나머지 종목으로 조금씩 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KRX 300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가지고는 지금의 바로는 이렇게 지금 분명히 9,200억에 대한 아니라 낙수 효과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에는 아마도 코스닥에 분산되는 이런 자금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급 낙수 효과와 함께 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을 좀 파악해 보면 가장 중요하게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보면 로엔이나 워닝 머티리얼즈, 고영 메디톡스나 그리고 휴재, 나스미디어 등 이런 종목들이 매력적으로 우리 코스닥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요. 가장 궁금한 게 어제장이 매수 기회였을까요? 또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까? 자, 우선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장부가치, 지금 현재 PBR 한 배가 어디 정도 수준이냐면요, 2,450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2,450 아래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올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변동성인데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도한 이런 하락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자기의 본연의 이런 그런 그 가치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해드리겠다. 즉 잠시 쉬어갔던 겁니다. 추세는 우상향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격 조정이 나와버린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즉 대세 상승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작년에 1월부터 어떻게 보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끌어갔던 IT 같은 경우는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4분기 그리고 1월까지 어떻게 보면 대세를 이뤘는데 이 종목도 조금 쉬어갈 수 있다. 어떻게 이제는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오늘까지는 아마도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대만의 어떻게 보면 6.2 규모의 지진도 났다는 이 얘기의 호재로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에 30조 원 규모의 이런 공장을 짓는다. 이 말은 결국은 반도체 주식들을 사라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 즉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좋다. 그렇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팔리고 나면 다시 한번 산업재나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이 다소 다를까요? 그렇게 크게 우선은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가 매수가 우선은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의 흐름들은 여전히 그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래소 하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분할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IT 쪽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큰 좋은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분할 전까지는 분명히 어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삼성전자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분할 후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할 전에는 어떻게 보면 250만 원 넘어 240만 원 넘어가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이게 4만 얼마 5만 원이 안 되는 가격 우리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이렇게 싸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 후에는 아마 6만 원, 7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6만 원이 삼성전자가 됐으면 지금 현재 분할 전후로 가격으로 회귀를 시키면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의 원래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 즉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거래소는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다 상승을 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거의 보합 원저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하락 종목수 훨씬 더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저가 매수에 어떻게 보면 동참해보는 이런 시점이 맞지 않나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업체들을 어찌됐든 많이 키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올 한 해에 어떻게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세는 우상향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자, 요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주간장보다는 야간장 움직임들이 훨씬 더 크죠. 아마도 갭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갭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종가와 시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전반적으로 318지수
지지력을 약간 보인 상태에서 마감이 되나 싶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야간장까지 움직임이 컸던 그림입니다. 우선은 갭 하락으로 3일 연속 빠진 구간들에 놓였었고요. 저희는 윗구간에서 지지력 매수 배팅했다가 얘네들 눌리면서 다시 327.50대까지 매도 전략 펼치고 그 다음에 보합권 매매, 그 다음에 어제는 매수 매도 혼조세로 굉장히 싸웠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림들입니다. 하단부들 318 지수를 어제 깬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어제 저가 저항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었으나 또 야장 때는 추가적인 움직임들로 지금 현재 상태 322 지수까지 올라와 있는 형태죠. 그럼 야장 때 이 구간까지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은 323 지수들 저항을 예상하고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18 지수부터 다시 안착 시도를 야장 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점들은 얘네들 위아래 보합권 매력을 보면서 오전장의 움직임을 좀 볼 생각입니다. 자, 야장하고 얘네들 주간장을 보자면 윗구간들 323 지수들은 강한 저항점들이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착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안착을 하게 된다면 327, 8 지수까지를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착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318 지수를 다시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미국 지수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녘에 이 구간들 뛰어넘어서 이 구간들 다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네도 우선 되돌림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도 추세로 볼 때 이 구간까지를 목표가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눌리면서는 다시 확인하러 갈지인데 매도 목표를 아직 정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도 쫓아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정도의 반등 여력을 두고 다시 보합권으로 갇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많이 돌렸다 해서 얘네들이 완전히 돌린 건 아니다. 2730에서 50 지수 이상 안착은 못할 거며, 그리고 얘네들은 빠진 구간들 여전히 받고 그 다음에 아래 다시 매물대죠. 323 지수들 오늘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2 지수에서 야장 때 멈춘 아이들이 추가적인 돌파 여력을 바로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눌림, 지지력에서의 다시 보는 게 낫고요. 이 구간들은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 매수 무리해서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매수를 잡고 싶으면 눌림 매수, 매도를 잡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여력을 보고 나서 매도를 치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장들 굉장히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위아래 구간들 진폭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여력을 두고 그 다음에 눌림 매수, 반등 매도 관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대응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선제 트레이더를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도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네, 해외 선물 시장도 그제까지는 굉장히 평온한 그림들이었고요. 그래서 저가에서 끌고 와서 지속적으로 봤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얘네들 박스 구간에다가 그다음에 오버슈팅할 매수 자리가 달러 인덱스가 남아있다. 그 자리는 저희는 89.660, 그다음에 89.70대 넘어가지 못한 걸로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구간부터 매도 관점을 열고 다시 매수를 매도로 돌리는 관점을 봤었는데요. 이 구간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단,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배팅해서 홀딩하고 갔을 때 89.70 이상부터는 절대 매수 보지 않는다.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치든 아니면 버티든 매도를 잡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저가에서 매수 배팅에 이렇게 돌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어제도 지속적으로 넘어가서 얘네들 추세 상단부까지 버티는 매매를 좀 어제 했었고요. 다행히 얘네들이 다시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약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두려워서 버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쌓인 대로 그대로 홀딩해서 아래 하단부까지 다시 빠져나오는 전략들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한마디로 이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속적으로 이 구간들 추세 깨지 않는 애들 우리가 하방 쫓아갈 이유 없다. 이 구간을 깼지만 얘네들은 미장 때 다시 되돌아가는 거 보겠다. 그래서 얘네들 다시 매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다시 보합 구간에 껴들어오긴 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네들 배팅하는 건 좀 무리스러운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눌림에서 매수 배팅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구간들 얘네들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 선들을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채널입니다. 제가 채널로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추세대죠. 추세와 보조 추세를 연결한 수평선으로 그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믿고 어제도 싸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구간들 바로 돌파하는 거 우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상장은 124300대 추세 상단부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아래 저가 한마디로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뚫고 가겠다 하면 이 아래 구간들 매물대를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 아시아장의 보합을 설정해서 볼 거고요. 유럽장 이후나 미장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넘어가게 되면 매수, 그 다음에 이 아래 구간을 빠지게 되면 다시금 저가에서만 매수 배팅을 들어가는 전략들 이렇게 세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도 얘네들 매도에 그 다음에 66.30 다시 저희가 매도 관점을 열고 쭉 민다 그랬죠. 한마디로 이 구간들 아래 63달러부터 다시 65달러 확인하러 간다. 그리고 매도가 65달러를 깨지 못하면서 다시 66.30까지 열어놓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끌고 추세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를 계속적으로 쳤었고요. 그리고 어제부터는 반등을 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세 지지력에서는 매도 쫓아가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장 때 얘네들이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걔네들이 우선은 63.60, 그 다음에 64.50까지를 목표가 드렸으나 얘네들이 64.30대 안착을 못하면서 어제는 보합권 매매를 하고 추가적인 매매들은 보합권 매매로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64.50부터 80대들 저항을 예상하고 있고요. 반등 매도 관점을 볼 거고 눌림 매수 관점은 아직은 63.30대가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2.80까지 여분을 남겨놓으시고 이 전체 보합권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큰 그림 좀 봐드리겠습니다. 어제 골드가 지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빠졌죠. 자, 저희는 유로 달러 고점에서 매도 관점을 노렸기 때문에 얘네들 골드는 시원하게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새벽장에 들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은 채널 구간 믿고 반등을 노리자. 그래서 채널 구간 안에 아직 갇힌 모습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예상 지지력들 13230, 그 다음에 예상 저항들 13330까지를 우선 보합 구간들 여분들 놔두시고요. 눌림에서 우선은 오늘 매수 배팅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채널 구간, 보합 구간 안에 갇혀있는 그림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버를 했더라도 지금 다들 되돌리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추격하는 매매보다는 눌림 매수, 반등 매도 관점들, 보합권 매매를 지향하면서 추후 그림들을 여전히 살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봤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립니다. 동시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한파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4도, 춘천 영하 18도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지만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영하권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상에는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밤까지 눈이 내린 뒤 점차 그치겠고요.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20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울릉도 독도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 지방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전망되는데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